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비교하며 토론하는 수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착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았죠, 우리 친구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1928년 미국의 한 부둣가에서 산책하던 중 실수로 어떤 남자가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 구조 요청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빠져 죽게 되었죠. 익사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몇 미터 옆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다급한 구조 요청에도 무관심하고 그냥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냈죠. 익사자 가족이 그때 도와줬다면 내 아들은 죽지 않았다고요. 정말로 도와줬다면 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기각이란 말은 어떤 사건이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법률엔 구조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사람을 비록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지 않더라도 바로 옆에서 말이죠. 그래도 이것은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라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1928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처벌을 받았겠죠. 즉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것은 무엇이냐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성서에서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착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30개 주, 그리고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프랑스의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즉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자는 5년 이하의 구금 또는 7만 5천 유로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활동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위 영상을 다시 보고 자신의 생각을 써봅시다 했거든요. 법으로 정해야 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이 따르지 않는다면 법으로 처벌하는 게 좋다. 또는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돼. 도덕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강압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선생님으로서는 그냥 법으로 정해야 돼. 정해야 돼. 왜냐하면 도덕 그리고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 그렇죠? 우리 자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엄이 이 두 가지보다도 우선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법으로 정해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토론에서 역할을 정해 봅시다 했는데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라서 같이 수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찬성 반대편이 되어서 사회자는 아니더라도 찬성 혹은 반대편이 되어서 한번 자신의 주장을 펼쳐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사회자는 선생님이 할게요. 자, 그 다음 4번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그쵸?를 주제로 토론을 준비해 봅시다 했거든요. 우리 편 주장의 적절한 근거를 마련해 보세요. 선생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쪽으로 찬성 쪽으로 가겠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적절한 근거 어떤 게 있나 하나씩 선생님이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생명 존중에 대한 인간의 의무이다. 그렇죠? 생명 존중이자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법으로 제정했으면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 서로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잖아요. 특히 자기만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뭐 인정하더라도 개인주의 사회니까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위험에 처해 있는 데까지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그 옆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어땠어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구해줘야 되거든요. 구조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아마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회, 이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미국의 30개 주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 법을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장의 근거가 사실인가, 그렇죠?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가를 판단해 보세요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그렇죠? 옳은 것 같죠? 다 사실이고 옳은 것 같습니다. 2번 상대편 주장의 근거와 우리 편 주장의 반론을 예상해 보세요 이랬거든요. 예상되는 상대편 주장의 근거 당연히 이제 도덕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도덕은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니네 왜 도덕을 가지고 법으로 처벌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법은 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덕은 법과 다르지만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소중한 생명 존중의 권리가 있다. 그렇죠? 인권 또는 인간 존엄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일반 규칙을 어기는 것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일반 규칙을 어기는 거는 그거는 뭐 법이든 도덕이든 간에 상관은 없는데 그게 생명을 위협하는 것일 때는 이 생명 존중과 그다음 인간 존엄에 관한 것을 위배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으면서 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반론을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물에 빠진 사람 물 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까 남자 있죠? 남자. 근데 이 남자가 수영을 못했다면 수영을 할 수 없어서 물론 그때는 뭐 그냥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있었지만 수영을 할 수 없어서 구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으면서 구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반론이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반박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자신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예가 많았다. 즉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에 전화를 한다거나 혹은 신호를 보낸다거나 소리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 이런 것조차 시도도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 됐죠? 활동 5번 보겠습니다. 우리 편이 마련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내세우는 근거에 알맞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근거를 설명하려고 자신의 경험, 책, 신문기사, 통계 자료 혹은 전문가의 의견 등 다양한 자료의 예를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봅시다. 근거 1. 그래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생명 존중에 대한 인간의 의무라고 했던 그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선생님은 신문 기사에서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방법은. 그런데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2016년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선생님도 이 사건이 기억이 나거든요.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당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택시기사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골프 비행 시간에 늦을까봐 자신의 집만 택시 트렁크에 꺼내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신고도 안 했어요. 신고도. 뭐 이렇게 뭐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안 한 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근데 뭐라고? 신고조차 안 했다고요. 그 이유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뭐라고? 골프 여행 비행기 시간이 늦을까 봐. 사람이 죽어가는데 야 이때는 선생님도 좀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택시기사는 응급조치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했어요. 응급조치는커녕 신고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승객은 윤리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근거를 살펴볼게요.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고 선생님은 그 근거를 드렸습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 자료인데요. 자료 조사는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 역시 검색을 했어요. 2016년도 국민 여론조사 결과 2명 중 1명꼴로 이때였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2016년 택시기사 사건 이때 여론조사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나왔느냐면 2명 중 1명 그러니까 절반이죠. 절반꼴로 착한 사마리아인이 법의 도입을 찬성하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기적인 이런 사람들. 아까 그렇죠? 골프 비행기 여행 시간 요것만 지키기 위해 응급조치는커녕 무엇 신고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반론에 사용할 근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다른 근거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위에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률 조항은 자료의 종류거든요. 이런 법률 자료에서 선생님이 그 근거의 예를 따왔어요.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한 면책. 그러니까 때로는 왜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하다가 이렇게 갈비뼈를 부러뜨렸다고 갈비뼈를 분질렀으니까 이거 빨리 치료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 사람들을 치료비를 물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꺼려했거든요. 꺼려했어요. 무엇을? 사람들 구해주는 것. 사람이 쓰러져도 심폐소생술 하지 마라. 인공호흡 하지 마라. 왜? 잘못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소송당하고 치료비 물어주게 된다. 이런 예가 있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니까 법률 조항이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위에 예처럼 이거 너무 크게 됐는데 의도하지 않은 노란색으로 합시다.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 참작 또는 책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나 갈비뼈를 부러뜨렸어요. 잘못하다가. 그런데 생명은 건졌잖아. 생명을 구했다. 이거 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정도의 부상. 그렇죠? 이런 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생명을 구했는데 자기 목숨을 구해줬는데 갈비뼈 부러졌다고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좀 씁쓸하네요. 이렇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을 써봅시다 했어요. 요 예로 한번 써봤는데요. 선생님의 의견은 이래요.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찬성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생명을 구하다가 사고 혹은 자신이 위험에 처해질까봐 두려워하는 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나 위험 때문에 두려워서 위험에 처해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러므로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돕는 이런 자세를 살신성인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법을 통해서 처벌하고 의무를 규정하고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인들에게 국가가 국가적으로 상을 주는 거면 그러면 더 보람되고 많은 의인들이 또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나머지 것은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선생님은 찬성의 의견만 이야기했지만 반대의 의견을 가진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했던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그래서 한번 자신의 의견 또는 자신의 주장을 한번 적어서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한 번 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관한 생각을 해보는 의미에서 영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goodbye.